벼농사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논 물관리입니다. 건강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얼마만큼 마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길 권장합니다. 몸무게에 따라 마시는 물의 양도 달라지는데요. 자신의 몸무게의 0.03을 곱한 수치가 적당한 섭취량입니다. 몸무게가 50kg인 경우는 1.6리터, 70kg는 2.3리터, 90kg는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마시는 양도 중요하지만 마시는 때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면 몸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눈 뜬 후 마시는 물 2잔은 인체 내부 기관을 활성화시키고 식사 30분 전에 물 1잔은 소화를 돕습니다. 목욕 전에 물 1잔은 혈압을 낮춰주고 취침 전에 물 1잔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벼에게도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벼가 자라는 데 있어서 물이 어느 때에 얼마나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벼 생육기간별 물관리 요령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항기는 얇게, 활착기는 깊게, 분열성기는 얇게, 무효분열기는 물을 떼고, 유수형성기는 걸러대고, 출수기는 보통, 등숙기는 걸러대고, 수확기는 완전히 물을 뗍니다. 이항기부터 분열성기까지 초기 물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썰어질 후 논 물을 유지하다가 모내기를 할 때는 물을 얇게 대야 합니다. 모를 심을 때 물이 깊으면 뜨는 모가 많이 생겨 결주가 발생하므로 2-3cm 정도로 얇게 물을 댄 후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모내기 후에는 물을 깊게 댑니다. 모가 새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모내기 후 일주일가량은 논물을 5-7cm가량 깊게 댑니다. 그렇다고 모 전체가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모 키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잠길 정도가 알맞습니다. 모내기 후 물을 깊게 대면 모 잎이 마르는 것을 예방하며 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밤의 저온 피해를 줄이고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팔저울은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잎과 뿌리의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깊게 댑니다. 모내기를 한 모는 뿌리가 일부 끊어져 손상이 된 상태이고 아직 흙에 새뿌리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물 흡수는 미흡한데 잎에서는 증산이 계속 일어나면 모 체내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 잎이 마릅니다. 이때 물을 깊게 대어 물 밖으로 드러난 잎 면적을 줄이면 증산을 억제할 수 있어 뿌리의 흡수량과 잎의 증산량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가지를 많이 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깁스는 부러진 뼈가 붙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지지대입니다.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모내기를 한 모가 바람에 자꾸 흔들면 뿌리를 내리는 데 지장을 받습니다. 물을 깊게 대면 바람에 노출되는 모의 부분이 적고 물이 모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서 모가 덜 흔들려 뿌리를 빨리 내리게 됩니다. 모내기를 하는 5월은 낮에는 20도 이상 올라가지만 밤에는 1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물은 공기보다 비율이 높아서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도 수온은 덜 떨어집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으면 포근하듯이 물에 잠긴 모의 밤 저온을 피해를 줄여줍니다. 어떤 제품에 페인트를 칠하면 부식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판을 그대로 방치하면 금방 녹이 씁니다. 철판 표면을 녹 방지 페인트로 도포하면 녹을 슬게 하는 산소를 차단하여 녹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논바닥에는 많은 잡초씨가 있어서 잡초가 발생하는데 논에 물을 대면 산소를 차단하여 싹이 트지 못합니다. 논에 물을 대는 것은 철판에 페인트를 칠해서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 녹 방지하듯이 논바닥에 산소를 차단하여
잡초가 싹 트는 것을 방지합니다. 모가 뿌리를 내린 후에는 물을 얇게 대야 벼 줄기 수가 늘어납니다.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분열이 잘 되어 새로운 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벼의 생장점은 줄기 아랫부분에 있어 물에 잠겨 있으므로 수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을 얇게 대면 낮에는 수온이 금방 올라가고 밤에는 금방 내려가서 일교차가 커집니다. 물을 깊게 대면 수온의 변화가 적어서 분열이 억제되거나 늦어지며 벼가 약하게 자라서 병해충의 저항성도 약해집니다. 단 논바닥이 물 밖으로 드러나면 그곳에서 잡초가 쉽게 싹이 트므로 논바닥의 마른 부분이 없도록 논바닥을 고르게 하여 물관리를 해야 합니다. 벼의 줄기당 포기수가 20개 이상 확보되었으면 열흘 정도 물을 떼서 논을 말리고 이후에는 2-3일 간격으로 걸러대기를 하다가 이삭이 생기는 유수 형성기부터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보통대기를 합니다. 중간 물대기는 벼를 재배하는 중간에 논의 물을 완전히 떼서 말리는 과정인데요. 참새끼 치는 시기가 끝나고 헛새끼 치는 시기입니다. 벼 이삭이 폐기 40일 전 즈음인데요. 중부 내륙지대에서 중만생종을 재배할 경우에는 6월 하순과 7월 상순경입니다. 물 떼는 기간은 열흘입니다. 논에 실금이 갈 정도로 논을 바짝 말립니다. 중간 물대기를 하면 논에 쌓인 해로운 물질이 제거되며 뿌리의 활력이 좋아지고 무효 분열이 방지되며 벼 쓰러짐이 예방됩니다. 모내기를 한 이후 논바닥은 물에 계속 고여있는 상태이므로 각종 유기산 등 해로운 물질들이 쌓인 상태입니다. 이때 논물을 떼면 논흙에 쌓인 해로운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논흙으로 신선한 산소가 공급돼서 논흙의 상태 및 벼 뿌리의 활력이 좋아집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논에 물이 늘 차 있으면 뿌리는 굳이 뿌리를 깊게 뻗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물이 없으면 뿌리를 찾아 밑으로 깊게 내리게 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말이죠. 논물을 떼면 벼는 뿌리를 땅속 깊이 뻗습니다. 벼가 뿌리를 땅속 깊게 내리면 가을에 태풍이 불더라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지 않듯이 말이죠. 중간 물대기는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7월 강수량과 쌀 생산량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의 굵은 선은 강수량이고 노란색의 막대기는 쌀 생산량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2011년, 12년, 14년에는 강수량이 400mm 이상 많았을 때 쌀 생산량은 적었고 2014, 15, 16년 강수량이 300mm 이하로 적었을 때는 벼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7월은 장마기간이라 물대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비가 적게 온 해에는 자연스럽게 물대기가 되어서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중간 물대기가 끝난 논은 물을 3일 대고 2일 때는 걸러대기를 실시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뿌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삭이 벨 때부터 팰 때까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때이므로 특히 이삭 폐기 12일 전인 감수번역기는 벼가 가장 예민한 때입니다. 이때는 물이 부족하거나 넘쳐서 물로 인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부 내륙 지방에서 중만생종을 재배할 경우에는 8월 상순 즈음입니다. 이삭이 팬 후로는 물을 보통으로 댑니다. 팬 후 40일까지는 논물을 유지하며 한번 댄 물이 완전히 잦아지고 2-3일 후에 다시 물을 대주는 요령으로 걸러대기를 실시합니다. 수확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수확 전까지 물을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거의 모든 작물은 밭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벼는 논이라는 곳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논은 물을 가둔 밭입니다. 밭 위에 물이 있죠. 그래서 논을 뜻하는 답이라는 한자는 밭전 위의 물수입니다.
모든 벼가 논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밭에서도 자랍니다. 밭벼를 육도라고 하고 논벼를 수도라고 합니다. 벼농사를 수도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재배하는 대부분의 벼를 논벼이기 때문입니다. 벼가 밭보다는 논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의제의,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친다. 어떤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제어한다는 말입니다. 물과 관련한 서식지로서 벼와 선인장을 살펴볼까요? 둘 다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며 자랍니다. 벼는 물이 많은 것을 이용하였고 선인장은 물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였습니다. 벼는 물을 이용하여 경쟁자인 잡초를 이기고 선인장은 물을 극복하여 메마른 환경을 이겼습니다. 벼에는 통기 조직이 있고 선인장은 저수 조직이 있습니다. 이수제초, 물을 이용하여 잡초를 제압한다는 말입니다. 물이 잠긴 땅에 식물에 있어서는 오랑캐처럼 불리한 환경입니다. 벼는 이 물을 이용하여 잡초로부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른 작물들은 물에 잠긴 논에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지만 벼는 빨대 같은 통기 조직이 있어서 물속에서도 호흡이 가능합니다. 벼는 물로써 풀을 이겼습니다. 논의 물은 주로 빗물에 의존합니다. 저수지의 물도 빗물이 고인 것입니다. 지하수도 빗물이 스며든 것입니다. 빗물에 대한 관심은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극심한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자 추구기를 발명하여 빗물의 양을 직접 자로 재어 기록하고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추구기는 세계 최초의 우량계입니다. 유럽의 최초 추구 기록이 1639년인데 우리의 추구기는 이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1442년부터 추구 기록을 하였습니다. 추구기는 각 골마다 설치되어 서운관에서 700년 이상의 조사치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 나라의 광우량을 지역별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기록한 사례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추구기는 세계 최초의 우량계이자 조사 기록 문화입니다. 당시의 기록 사례를 보겠습니다. 1518년 9월 26일 밤에 비가 내려서 측정한 빗물의 깊이는 3푼이었다. 1783년 8월 20일 이달 18일 임묘시에 당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어제 미신시까지 계속 내렸다. 양천, 금천, 고양, 부평, 안산, 양주, 파주, 수원, 진위에서는 개천이 넘쳐 흘렀고 김포, 교화, 통진, 포천에서는 계속 비가 퍼부어 장마질까 걱정입니다. 우리 선조의 이런 기록 문화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벼농사는 우리 식량인 쌀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논은 물을 보관하는 저수의 기능과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논이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36억 톤으로 춘천댐의 24배에 해당되는 저수량입니다. 또한 논에 가둔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보충합니다. 전국 논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저장되는 양은 하루에 157억 톤인데 이는 소양강 댐 저수량의 8배나 됩니다. 벼농사는 수질과 공기를 정화하여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름철 기온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아 쾌적한 자연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논이 줄면 여름이 덥다고요? 여름철 논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은 8천만 톤입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더위를 식히는 역할도 합니다. 논 물관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낸 후 모가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은 일주일가량은 물을 깊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물을 얕게 되어 가지치기가 잘 되도록 하고 포기당 20주 이상 확보된 후에는 열흘간 물을 떼어 논을 말립니다. 벼 이삭이 생기는 때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통되기를 하고 출수기 이후에는 걸러대며 수확에 지장이 없는 한 늦게까지 논물을 유지합니다. 논물을 통해 잡초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데 농가를 할 때 논을 고르게 해야 물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 물관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벼 병해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